Hello, everyone. It's a great pleasure to be here with you today. I must say, I'm really amazed, actually impressed.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르네스가 이 코로나19 사태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또 버추얼 이벤트로 이렇게 빨리 전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서 르네스가 더 경쟁력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르네스에게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스템셀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스템셀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르네스는 랜디와 웬디와 닥터 뉴먼이 만나서 태어났죠. 루미네스라는 제품으로 탄생을 했는데 루미네스는 피부의 줄기세포의 자연적인 기능을 잘 활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야말로 르네스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과학 자문 위원들은 르네스에서 스템셀에 대한 많은 전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스템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르네스의 핵심도 스템셀이지만 아직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은 보물인데 아직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줄기세포와 관련된 지식, 또 줄기세포가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스템셀을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르네스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르네스는 스템셀이고 또 스템셀은 르네스의 어떤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르네스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줄기세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줄기세포가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어느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세기 초반, 19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리학, 과학, 또 의학 부문에 있어서 많은 발명이 있었습니다. 심혈관계 또 신경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그때 나왔습니다. 면역계도 마찬가지예요. 면역계는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해부를 하면 심장이라든지 위라든지 우리의 장기는 볼 수 있는데 면역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 손을 비면 이제 피가 나고 또 이게 염증이 생기면은 고름도 생기고 그다음에 좀 상처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인제 연구를 해 보니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세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과학자가 그때 연구하면서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서 '아 이 세포들이 다 각자 다른 세포가 아니라 서너 개의 세포들이 성장 단계에서 조금 다른 단계에 있는 세포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스템셀에 소스 세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림프구가 모든 혈관 세포의 소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1905 년에 러시아의 과학자인 알렉산더 막시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림포사이트가 있다. 림프구, 임파세포는 있다. 이런 임파세포는 내 몸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세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가는 얘기였죠. 정의였죠. 줄기세포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수십 년 동안 잊혀져 있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다시 부상하게 됐습니다. 2차 대전 후에 히로시마 이후에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이 돼서 이 혈세포를 생성을 못해서 죽게 됐죠. 근데 1940년에
이 전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이 그 한 연구소에서 5명의 이 그 방사선에 노출된 이 그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히로시마에 대한 얘기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혈세포가 없기 때문에 수혈을 해 줬습니다. 사실 이 혈세포는 인제 몸 안에 3 개월마다 이 그 재생이 되니까 수혈을 해 줬습니다, 3 개월마다. 근데 한 번 수혈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 그 어떤 그 피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파세포가 이 그 줄기세포라는 걸 알고 또 이 그 뭐 골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그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와 함께 새로운 연구 분야가 50 년대, 60 년대에 나왔습니다. 태생학입니다. 발생학이 있었습니다. 이 그 난자가 인제 수정이 되면서 결국은 이 아이가 인제 태어나게 되죠. 또 배아가 되게 되는 것이죠. 태아가 생기죠. 이 전체적으로 인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세포가 필요하고 이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조직과 그리고 모든 장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이 조직을 재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뭐 쥐로부터 다양한 동물로부터 뭐 논리라는 양도 있었죠. 근데 복제가 안 됐어요, 사람에게는. 근데 이 그 98 년에 한 과학자가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어떤 배아를 이 그 만들 수 있었고 이거를 가지고 배양을 시키고 이 배아세포를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했는데 배아세포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어떤 오르가니즘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을 이 그 뭐 심장세포, 두뇌세포, 뭐 조직세포 하나로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이 그 배아 이 그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러면은 다른 어떠한 이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다른 연구는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줄기세포는 항상 모든 이 티슈의 세포가 될 수 있는 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세포라는 어떤 과학자들의 꿈, 우리의 이 그 조직을 치유시키고 또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런 꿈이 현실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골수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뭐 달나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우리 몸 안에 어떤 일을 해 주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많이 인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가 면역계가 염증이 생기면은 염증된 부위가 우리의 면역 조직에 메시지를 보내면 면역 세포들이 이 염증이 있는 부위로 가서 이게 재생이 된다는 거죠. 몸의 어딘가가 부상을 당하면은 신호가 보내줘서 골수에게 보내줘서 이 골수가 이 그 줄기세포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혈관 안에. 그래서 한 3 일, 5일 후에 이제 부상된 다음에 한 3 배, 10배 우리의 이 그 줄기세포가 우리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인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두 번째 날 이 그 염증을 받아 있는 이 그 조직이 다른 어떤 이 그 물질들을 분비를 해서 이 그 모세혈관에서 인제 나가서 이 그 줄기세포가 조직 안에 들어가서 이 물질이 어디에서 생성되는지를 보고 손상된 부위를 보고 그쪽으로 가 버립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그 여러 세포로 이 바뀌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줄기세포가 골수에서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순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분화가 되고 증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된 것이 우리가 골수에서 줄기세포가 풀어지는 거를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더 많이 순환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수천 개의 연구가 줄기세포가 얼마나 많이 순환이 될 수 있는지 건강한 어떤 인체에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인제 결론을 내릴 텐데요. 인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결론입니다. 제가 뭐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몸, 인간의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근간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뭐 막연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에서 저희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스템셀이 순환이 더 많이 되면 될수록 이 스템셀이 우리의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골절이 됐어요. 근데 이게 골절이 이 접골이 되는 어떤 속도가 같지는 않겠죠. 근데 스템셀이 더 많이 순환되는 사람이 더 빨리 접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제 뭐 심장 이 발작을 한 후 병원에 온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회복 잘한 사람, 회복 잘 안 된 사람을 그냥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 잘 안 된 사람들은 병원 입원해 있다가 그냥 인제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회복이 잘 안 된 사람들은 회복 잘 된 사람들에 비해서 이 스템셀 순환되는 것이 더 적었습니다. 스템셀이 더 많이 순환이 되면 내가 치유가 더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더 스템셀 순환을 시키면은 이 회복 빨리 안 되는 사람도 회복 빨리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답은 예스입니다. 다음은 이제 심장과 관련된 한 연구입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쥐를 대상으로 심장 발작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을 시킬 때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돼지군 또 하나는 실험군. 그래서 이제 골수에서 이제 스템셀을 더 많이 순환시켰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더 빨리 한 쥐는 이 스템셀이 더 많이 순환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은 훨씬 더 심장 관련된 병이 많았고요. 그리고 반은 조직이 훨씬 더 심실 안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험군 같은 경우는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심실의 반은 조직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템셀이 더 많이 순환이 되면 우리 심장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스템셀이 우리 몸 안에 순환이 많이 되고 또 혈관에 많이 순환이 되면 이런 다양한 건강상의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티슈를 치유하는 데도 스템셀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연구 결과는요. 일단 스템셀이 순환이 되면 될수록 건강에 좋다. 그리고 또 몸이 더 빨리 치유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스템셀이 순환이 덜 되고 있으면은 이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학의 어떤 각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치료의 각도를 바꿔야 되고 헬스와 웰니스를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세포 손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포가 이제 뭐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가 없어지면 이제 우리 당뇨 걸리죠. 그다음에 또 세포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되고 또 결핍이 있으면은 파킨슨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특정한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25살이 되면은 최상의 건강 상태가 됐다가 그다음에는 인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점점 없어지면서 여러 군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스템셀 연구를 보면 사실 몸 안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장 건강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심장이 손상이 되면은 인제 스템셀이 인제 심장 안에도 순환이 되겠지만 다른 연구들을 보면
그러면 이 스템셀은 문제가 있는 곳에 가지만은 또 두뇌나 폐나 피부나 우리 몸의 이제 다른 곳에도 갑니다. 부상 안 당해도 갑니다. 건강한 곳에도 갑니다. 다양한 조직에도 갑니다. 정상적으로 조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갑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세포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포가 소실이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재생이 되면은 균형이 잡힙니다. 그리고 세포는 저희가 풍부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재생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우리가 노화를 하는 데 있어서 골수 쪽에서 실제적으로 노란색으로 골수가 변하면서 세포를 다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재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15세 되면은요, 골수에서 빨간색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뭐 두피나 뭐 우리 두개골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세포 수를 잃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느 특정 시점에서는 한 30세 정도에서는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충분한 스템셀이 없기 때문에 세포 손실을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세 이후부터는 예전처럼 재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저곳 좀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처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빠르게 세포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킨슨병이 걸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당뇨병이 걸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저혈압 여러 가지 질병들이 점진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결국은 과거에 뭐 어떤 부상을 당해서 아니면 이제 유전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환경적인 그런 요인으로 있어서 이게 우리의 삶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은 내 몸에서 어디가 안 좋은지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스템셀이 적다라고 하면은 건강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 분모를 좀 찾아보는데요. 우리가 건강이 악화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스템셀의 순환수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비결되는 것인데요. 2013년에 논문에서는 사실 그때 모든 자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그런데 적어도 중요한 가정은 할 수가 있었죠. 여기서 사용했던 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스템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템셀 수를 수단하는 그 개수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질환들이 나는 것인데 그 사람별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스템셀을 건강한 사람들과 대조를 해서 비교했을 때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스템셀 수가 적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졌다. 결국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건강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스템셀 수가 부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핍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네스의 그 제품들을 보시면은요, 이런 문제들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화가 되면서 그리고 스템셀의 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사람마다 당뇨병이나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혈당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서 사람들이 문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리고 스템셀 수가 순환하는 데 있어서 더 적게 될수록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사람과 또 대조군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결국은 뭐 신장 질환도 여기에서 꼽을 수가 있는데 스템셀 순환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질병들이 나타나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장 질환에서도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템셀의 수에 따라서 건강한 신장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그런 신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실제로 이제 발기부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스템셀 수가 또 실제적으로 환자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스템셀 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은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서 조사를 해보면은 저희가 IIEF 지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발기
발기부전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 여기서 또 일지선상으로서 스템셀 수와 결국은 발기부전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혈관계 관련된 특히 이제 혈관 쪽의 문제들이 많이 이제 스템셀 쪽에서 연구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혈관 질환에서도 마찬가지로 심혈관 건강이 직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까지 고혈압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템셀 수가 상대적으로 정상인들 비해 적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뇌 건강에도 또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뇌 관련된 그런 질환들이 있고 또 저희가 폐 그리고 또 관절 쪽에서도 똑같은 그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일일이 다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스템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체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균형 있게 건강을 유지를 하면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 스템셀을 통해 가지고 세포 재생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스템셀이 뭐 어떤 기능을 하기보다는 그만큼 스템셀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전부터 이렇게 스템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AFA라고 하는 이런 수준식물을 통해서 제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수집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식물 성분에서 자신들이 이것을 삶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바로 이 AFA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들을 다 설명하기가 그 당시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어디에 좋은지, 뭐 심장인지, 신장인지, 그리고 또 췌장인지, 뇌인지, 그리고 또 신장, 뭐 관절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몰랐는데요. 결국은 어느 날 제 친구가 이런 기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혈액과 뇌 건강의 상관관계라는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포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세포의 그런 복원력을 또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은 이 식물 성분이 어떤 식으로서 스템셀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자극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세이를 가지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뭐 섭취한 다음에 1시간 뒤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봤을 때 이 AFA를 먹었을 때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결국은 이 성분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식물이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나 아니면은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식물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건강에 좋은 그 식물들이 뭐냐, 뭐 고지베리나 아니면은 뭐 주요 버섯들, 아니면은 또 해조류들을 다 저희가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봤는데 물론 다 스템셀에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가장 높았던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봤던 것은 산지나무 베리가 되겠는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히포파이라는 고유 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래는 식물의 그 장점을 가지고 명명이 되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의 그 서부 지역에서 봤고 또 과거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 전장에서 그 전사가 어떤 식으로서 건강하게 유지됐는지 그리고 또 말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말은 좀 윤기 있는 그런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기 있는 털을 말이 어떤 것을 먹었는지를 또 조사를 해봐가지고 또 중국의 의학에서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이 AFA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 산자나무 베리를 이용을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의 심장의 건강 그리고 또 소화계 그리고 또 췌장 그리고 또 피부가 그때는 골절 피부의 어떤 질환이나 아니면 골절상을 입었을 때 회복력이 얼마나 더 빠른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백같이 가가지고요 필요한 그 성분을 이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출물을 또한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1년 전에 저희 발표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시버톤
베리를 섭취하게 되면은 1시간 뒤에서 바로 스템셀의 그 순환수가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AFA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인제 알로에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추출이 되겠는데요. 알로에는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건강에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요. 특히 인제 스템셀 쪽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리사카라이드를 통해서 분자적으로서 더 농축을 해 가지고 추출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순환하는 그런 스템셀 수를 크게 늘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성분들을 잘 배합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리바이트 블루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순환하는 스템셀 수를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템셀 수를 극대화하면 극대화할수록 건강을 유지하고 또 항상 오랜 기간 동안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지누스의 제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저희가 스템셀뿐만 아니라 오늘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지누스의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스템셀에 굉장히 좋은데요. 리자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관계상 자세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기에선 다양한 그런 베이 추출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그런 주요 성분들을 보시면은요, 뭐 폴리페놀도 들어가 있는데 폴리페놀도 정말 훌륭한 그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수천 개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얘기하는 폴리페놀 중에 하나는 그리고 또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것은 레스베리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스베리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다양한 연구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레스베라트롤을 가지고서 스템셀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었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항산화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의 몸에서 어떤 쪽에서 부족하냐, 그래서 어떤 부분이 활성산소부터 세포의 손상을 우리가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그쪽으로 가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루미너스를 뺄 수 없는 거죠. 저희가 발표회 초반부터 이제 루미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루미너스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부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가장 큰 장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미너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피부의 그 재생력을 더욱더 증폭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템셀 수를 피부 쪽에서 계속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조절했는데요. 바로 세포수를 늘리면서 피부가 더 이 자연적으로 피부 재생이 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피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재생력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골수 쪽에서 생성하는 스템셀부터 우리가 늘려야지만 피부 쪽에 그 재생력을 계속해서 줄 수가 있는데 루미너스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고 또 이 펩타이드에서 스템셀이 더욱더 그 재생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쪽에 또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RDA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우리 두피 건강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조직에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모발의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RDI 같은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자연적으로 두피가 실제적으로 자연적으로 치유하고 있고 또 이 두피에 들어있는 스템셀을 깨워주는 역할을 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스템셀이 다른 조직에 갔을 때 그럴 때는 또 수천 개의 조직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이상으로서 증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조직에 굉장히 많은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200만 개, 300만 개의 스템셀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직 세포로 갔을 때는 그것이 몇 배로 더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 작용에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세포에게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결국은 이 세포들이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이 제품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복제에도 굉장히 좋죠. AMP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포 분할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AMPM에서 하는 것은 모든 세포는 아니더라도요, 자연적으로 스템셀의 역할, 기능들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피니티가 되겠는데,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텔로미어가 들어가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연적으로는 이게 계속 짧아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짧아지는 것을 역으로서 오히려 더 길이를 길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텔로미어를 더 길게 유지하게 되면은 세포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제로 그 효과를 더 잠재력 있게끔 기능을 잘할 수가 있는데, 젊은 세포처럼 재활성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템셀이었는데 조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조직의 세포로 분할되는 것이 이런 새로운 세포입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이러한 새로운 세포를 내가 최적화시킬 수 있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줄기세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줄기세포의 자연치유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건강과 웰니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쥬네스는 유일하게 회사로서 이 새로운 첨단 과학,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용하세요. 쥬네스는 정말 최고의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